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정가는 오늘도 오히려 더 어지럽게 전개됐습니다. 한아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정가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에 갑자기 오픈이 되긴 했는데 말이죠. 박근혜 예. 대통령이 외부 일정 서문시장으로 갔습니다. 예. 워낙 서문시장 사연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왜 간 것 같으세요, 총재님? 예, 어쨌든 이 세월호 사태에 비하면 발빠른 행보인데요. 네. 예, 그건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는 특별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 가야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왔던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간 거죠. 네. 또 이 대구 고향 분들을 위로할 겸이. 네. 근데 아마 이 대구에서 뭐 전 동영상을 못 봤습니다만은 과거에 오면 우리 대통령 왔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이거 남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시장 상인들 완전히 시리에 쌓여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과거처럼 이 저 주변에 도지사 오고 말이죠. 네. 무슨 시장 오고 중앙에서만 관계장관 내려가서 이거 빨리 복구하고 말이죠. 네. 이 상인들한테 모든 편리를 제공하라고 네. 이런 말 하고 와야 그 이제 거기 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 있는 상인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뭐 아직까지 대통령이니까 네. 예, 더구나 또 고향이고 네. 과거에 이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줬던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죠. 예. 15분 정도만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네.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가실 수는 있는데 네. 혹시 그 안에서도 좀 냉랭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힘내세요라고 하는 네. 박수 소리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좀 위로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15분은 말이죠. 네. 그 대형 화재가 났는데 너무 짧은 그 시간이고 거기 가면 상인들 뭐 그 번영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회장이야. 전부 모이고 또 이 시장 도지사 시장도 와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밀어주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뭐 1시간도 부족하죠. 예. 근데 얼마나 참 대구 시민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고 앞으로 저 대통령은 물러날 대통령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 이 옛날처럼 이 일세계. 환영받는 그런 무드는 아니겠죠. 네. 3차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다 내려놓은 걸로 보이시던가요? 예, 제가 어떤 신문 칼럼 보니까 뭐 신의 한 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좀 미안하지만 그건 신을 못 얻은 얘기고 이건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을 하라든지 당장 물러나라는 이 국민의 소리에 답한 것이 결국 지난번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주라고 한 것처럼 네. 또 국회에 미룬 겁니다. 그럼 그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려면 뭐든지 화끈하게 줘버려야 네. 결국 준 사람도 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항상 찔끔찔끔 너가 말이야 가져가라 이런 식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환영을 못 받은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아쉬움이 좀 덜했을까요? 지금 국민의 요구는요. 당장 물러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라 하니까 딱 그 말 듣고 물러났잖아요. 네. 예, 국민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되니까 야당에서 탄핵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면 탄핵 표결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불투명해지는 네, 것이고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네. 국회에서 그 자기 하야 날짜까지 말이죠 결정해 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그렇게 가혹하니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물러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정사실화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춤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른 시일 안에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갖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과연 어떤 네. 말씀을 하시려고 또는 어떤 의지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3차까지 그 성명을 냈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결국 나는
이 불법을 안 했다는 걸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 국민 앞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에 토론하겠다는 얘기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지 내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걸 그걸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오히려 더 여론 나빠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줄 것 다 줘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동정받습니다. 예. 그리고 줘도요. 인색하게 주면 죽어도 고맙단 말 못 들어요. 네. 줄 때 확 줘버려야 돼요. 즉각 하야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뭐 마음에 없으신 듯해서요. 혹시나 네, 저는 사임해야 되는 일정 혹은 네. 시기라도 못 박아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기를 이 국회에 밀었으니까 국회에서 못 바꾸면 될 거예요. 네. 예, 그것까지 이제 이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야당이 내일 저 3당 공조가 삐걱하지만은 네.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안을 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 그러나 이것은 야당의 투쟁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다수가 찬성 못해서 그 관철을 못 하잖아요. 네. 아 그러면 국민들 앞에 말이죠. 우리가 이걸 국민의 뜻으로 알고 관철하려고 했는데 이거 찬성해 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배신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민주당은 말이죠. 국민들 지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고 네. 그 탄핵에 찬성 안 한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당리당략을 위해서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거 탄핵 표결해봐야 진다 말이야. 네. 그러니 왜 그 지는 일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 더 이 새누리당에 말이죠. 네. 탄핵 찬성파하고 교섭해가지고 이 탄핵을 이루어내는데 힘쓰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 당리당략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결국 네. 이 결과적으로 얻는 손에 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결국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이루가려고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예, 네.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또 국민들은 이렇게 이 탄핵이나 하야를 성화스럽게 그냥 당장 독촉하고 네. 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이 나라의 장래라든지 탄핵 이후의 문제라든지 말이죠. 하야 이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예. 촛불이 오히려 방향이 국회로 가겠다. 도대체 촛불의 의미를 정치권 각자가 모르는 것 같다라 얘기를 하면서요. 예. 왜 그렇게 탄핵 하나도 제대로 계획 없이 가면서 휩쓸리느냐 예. 하던데 예. 오늘 추미애 대표의 조찬회동이 또다시 정치권에서는 이 돌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우리도 정치할 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 우리 당리당략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생각 네. 갖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여기서 돋보이게 국민들한테 어필해 주느냐 이 생각한 거요. 네. 예, 누구든지 그런 생각한 거요. 아, 속칭 튀려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런 건데 추미애 대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또 네. 지난번에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한 거 제안하셨었죠. 그런 설례도 있고 한데 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 만났지만은 거부당했으니까 네. 결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어.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못된 겁니다. 나는 네.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자기 자랑하기 위한 소재를 만든 거죠. 그러나 결과물 없이 아까 말처럼 그렇게 됐는데 국회가 말이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 물에 빠지면 말이죠. 네. 맨 먼저 건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건지면 더러우니까. 정치가 이 물에 지경이 빠져 있으면 그럼요. 이 오염시켜서요? 지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촛불 시위하는 국민들이 네. 국회로 이제 발걸음을 돌릴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 같으면요. 네. 예. 야당에서 말입니다. 네. 여당 보고 협상하자 말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안 가겠지만 또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말이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각자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네.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테니 정말 우리한테 맡겨주시오. 네. 이런 얘기할 정도 리더십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그 야당에 미안하지만 이런 리더십이 없는 것이고 네. 이 야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 예, 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신익희 혹은 DJYS 같은 이제 거물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사라진 뒤에 어떻게든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면서 자신을 좀 내려놓는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말이죠. 오늘 추미애 대표가 1월 설을 제안을 했다면 1월에 네. 하야하시라고 했다면 네. 당장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한 또 네. 그러한 나름대로의 네. 수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전략도 있겠죠. 그리고 네. 그런 전략을 생각한 것도 당연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제안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버리면 말이죠. 결국은 자기 허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그 네. 비난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한 달 후 그만두나 2달 후 그만두나 그만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한두 달을 못 참아서 날짜를 박아서 말이죠. 그렇게 네. 한다는 것은 우리 정당의 당리당략에 맞게 이걸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니 탄핵은 탄핵대로 간다 하더라도 서로 여야 만나서 특히 야당은 퇴진 일정 정해주면 안 되나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나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요, 이런 때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전쟁할 때 적하고도 말이죠. 뭐 휴전회담 하잖아요. 네. 예, 무슨 적하고 협상을 하느냐, 무조건 따라와라. 심지어 이 탄핵하는데 여당의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부족한 표를 어디 하늘에서 가져옵니까? 땅에서 캐옵니까? 여당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쟁할 때도 휴전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이 협상하고 말입니다. 휴전 회담에 도장 찍고 막 악수하고 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국내 정치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면은 어떻게 정치가 풀려나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고쳐야 될 자세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심지도 있어야 초가 탈 텐데 이게 심지가 나라나 국민이 아니라 계파의 이익이나 아니면 네. 앞에서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 때문에 네, 저렇게 네. 더디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박까지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책임 총리, 네. 책임 총리를 국회에 요청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네.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는 결국 이 역으로 국회에서 책임 총리 선출 못한다. 이런 걸 전제로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머물려고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절충을 찾아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던진 거예요. 네. 던진 건데 벌써 야당 공조가 깨지잖아요. 그쵸. 여야 공조도 깨져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국회도 말입니다. 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정치력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당이 싸우는 걸 보면 정말 한숨스러워요. 심지어 이 비주류에서 비대위 해체하면은 우리가 지도부 물러나겠다 그랬더라고요. 응? 그러면 왜 그거 주류에서요. 타협을 못합니까? 당을 살리고 말입니다. 네.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예. 아니 대통령이 혹시 탄핵 말입니다. 불법이 네. 있다면 국회에서 이거를 기록에 남겨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의무일 것 같긴 한데 비박은 왜 탄핵하시겠다고 했다가 또 탄핵 안 하고 그냥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식으로 물러설까요? 결국 비박에서는요. 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안 물러나니까 탄핵이었는데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니까 네. 자기네들이 선출한 대통령한테 그렇게 가호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이죠. 국민하고 대화를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아까 얘기지만 더 이 청와대에 머문 시간을 늘리고 가능하면 임기를 맞추고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잘못한 걸 고백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의 장을 갖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이 고비인데 김무성 대표가 그랬더라고요. 청와대에서
4월 30일 날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거 약속 안 하면은 네. 9일 날 탄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던졌는데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여당에서 그걸 다시 청와대에 던진 거예요. 예.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대통령은 정말 내려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총재님?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아, 내려도 내려가고 싶겠어요? 임기 채우고 나가야지. 얼마나 네. 불명예입니까? 아니, 예. 야당 그리고 여당에게 일자 달라고 했다가 그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땐 진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저 새누리당 네. 비박계에서 말입니다. 그건 저 마치 국회를 대표해서 던진 것처럼 말이죠. 네. 그걸 했잖아요. 예. 지금 무엇보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을 대통령이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 이제 정치적으로 수습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래도 여의도가 지금 해결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이십니까? 지금은요. 네. 이 대통령이 하야하고 네. 하야 이후를 준비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하야 이후 작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대통령 선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헌법 개정과 이 대통령 하야 운동 탄핵으로 간다면 탄핵을 지켜보는 것이고 네. 헌법 개정을 같이 밀고 가가지고 결국 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다음 대통령 선거 날짜를 잡아서 네.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지금 들어온 뉴스라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대님. 예. 오늘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극히 개인적인 취지로 내려간 것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말도 아닌 얘기예요. 어떻게 저 청와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 갔는데 그 개인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 최순실 관계도 그럼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만약 권력을 행사했으니 당당하니 얘기해야죠. 지금 아니요. 불이 났는데 대통령이 네. 위로하러 갔다고 네. 대통령 자격으로 간 것이지.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대구 과거에 네. 시민이었다는 고향 찾아간 개인 자격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간접적으로 이걸 전하게 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늘 힘이 됐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왜 이런 브리핑을 할까요? 간접적으로라도 말이죠. 그것은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죠. 네. 또 대구 시민들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걸 듣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은 이 대통령을 동정하고 말고 할 그 단계가 지났습니다. 네. 예, 지났어요.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친박들이 좀 이선 후퇴라든지 대통령을 위해서 책임감 네. 취지에서 조언을 하고 제언을 하는 거는 좀 드러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오도록 네. 자기네들이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게 결국 자기네들한테만 손해를 끼친 게 아니고 나라와 국민들한테까지 손해를 끼쳤잖아요. 네. 총재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풀린 것 같아도 전혀 풀린 게 하나도 없어 네, 보입니다. 앞으로 좀 두고 네, 봅시다. 알겠습니다. 잘 풀려서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말이요. 네.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를 그래서 이제 기회예요. 새로운 시스템화해서 새 출발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정가는 오늘도 오히려 더 어지럽게 전개됐습니다.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정가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에 갑자기 오픈이 되긴 했는데 말이죠. 박근혜 예. 대통령이 외부 일정 서문시장으로 갔습니다. 예. 워낙 서문시장 사연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왜 간 것 같으세요, 총재님? 예, 어쨌든 이 세월호 사태에 비하면 발빠른 행보인데요. 네, 예, 그건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는 특별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 가야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왔던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간 거죠. 네. 또 이 대구 고향 분들을 위로할 겸이. 네. 그런데 아마 이 대구에서 뭐 전 동영상을 못 봤습니다만은 과거에 오면 우리 대통령 왔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이거 나무 대통령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가실 수는 있는데 네. 혹시 그 안에서도 좀 냉랭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힘내세요라고 하는 네. 박수 소리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좀 위로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15분은 말이죠. 네, 그 대형 화재가 났는데 너무 짧은 그 시간이고
거기 가면 상인들 뭐 그 번영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회장이야. 전부 모이고 또 이 시장 도지사 시장도 와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밀어주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1시간도 부족하죠. 예. 근데 얼마나 참 이 저 대구 시민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고 앞으로 저 대통령은 물러날 대통령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 이 옛날처럼 이 일세계. 환영받는 예, 그런 무드는 아니겠죠. 따라가니까 딱 그 말 듣고 물러났잖아요. 네. 예, 국민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되니까 야당에서 탄핵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면 탄핵 표결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불투명해지는 네, 것이고 또 없던 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예, 네. 국회에서 그 자기 하야 날짜까지 말이죠 결정해 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그렇게 가혹하니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물러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정사실화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춤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른 시일 안에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갖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과연 어떤 네. 말씀을 하시려고 또는 어떤 의지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3차까지 그 성명을 또 아니고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시장 상인들 완전히 실에 쌓여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과거처럼 이 저 주변에 도지사 오고 말이죠. 네. 무슨 시장 오고 중앙에서만 관계장관 내려가서 이거 빨리 복구하고 말이죠. 네. 이 상인들한테 모든 편리를 제공하라고 네. 이런 말 하고 와야 그 이제 거기 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 있는 상인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아직까지 대통령이니까 네. 예, 더구나 또 고향이고 네. 과거에 이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줬던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죠. 예. 15분 정도만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네. 이야기를 하신 건 네. 3차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다 내려놓은 걸로 보이시던가요? 예, 제가 어떤 신문 칼럼 보니까 뭐 신의 한 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좀 미안하지만 그건 신을 못 얻은 얘기고 이건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을 하라든지 당장 물러나라는 이 국민의 소리에 답한 것이 결국 지난번 이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주라고 한 것처럼 네. 또 국회에 미룬 겁니다. 그럼 그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아. 근데 줄라면 뭐든지 화끈하게 줘버려야 네. 결국 준 사람도 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항상 찔끔찔끔 너가 말이야 가져가라 이런 식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환영을 못 받은 거죠. 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아쉬움이 좀 덜했을까요? 지금 국민의 요구는요. 당장 물러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